2차 함수 시작해서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이거다. y는 ax제곱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요렇게 생긴 2차 함수는 용서가 꼭지점이 다 어디였죠? 그렇지. 꼭지점이 무조건 0,0이었죠. 이렇게 생긴 애들은. 그리고 다이나 꼭지점이 0,0이니까 축의 방정식은 어디였죠? x는 0. 맞아요.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 a라는 숫자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 자, 첫 번째로는 봄이야. a가 0보다 크면은 어떻지? 아래로 볼로. 그렇죠. 아래로 볼로고. 그럼 당연히 a가 0보다 작으면은 위로 볼록, 그쵸? 그래프 모양이 뒤집혔다. 그래서 A의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결정됐었고, 예유라.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땠죠? 보기. 맞아요. 그래프의 폭이 이렇게 좁아졌었지, 그치? 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이것이 A가 하는 역할이었고, 자, 이 친구는 꼭지점이 0,0에 있는 평행이동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죠. 그죠? 딱 0,0에 꼭지점이 있는. 그럼 얘를 이제 평행이동 시키는 것을 세 가지 종류로 배웠었는데 우리가 자, y축 방향, x축 방향, 그 다음에 두 개 다 한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배웠었어요. 먼저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q만큼 평행이동하면 다윤아, 식이 어떻게 됐더라? y축 방향으로 q만큼 하면? ax제곱 이렇게 됐었고, 그럼 그때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다? 네, 그렇지. y좌표가 변해야지. y축을 옮겼으니까. 자, 축의 방정식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대로 x는 0이다. 그치? 이게 y축 방향이었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인석 한번 대답해보자.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기면 식이 어떻게 됐었지, 인서야? y는 네. 자, 현수가 해볼까? y는 a 괄호 x 마이너스 b 제곱 맞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생긴 게 x축 방향이었고, x축 방향은 약간 헷갈린다. 왜냐면 나는 p만큼 옮겼는데 식 안에는 뭐라고 써져요? 마이너스 p라고 써지죠, 그쵸? 그래서 식 안에 들어가는 값이 내가 평행이동 시킨 거랑 부호가 반대야. 이게 좀 헷갈렸고, 하지만 꼭지점의 좌표는 평행이동 시킨 양이랑 같이 가는 거라 그랬죠? 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겼으니까 인서야 꼭지점 몇 컴마 몇일까? 네.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일까? 0, 요거를 네. 네.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겼어. 네. 그럼 어떻게 될까? p, p, 0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축의 방정식. 은석이 축의 방정식은 뭘까? 맞아요. 축의 방정식은 항상 그냥 요거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꼭지점 x좌표가 변하니까 축의 방정식도 변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같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그러면 이때는 식이 누가 보미가 물어보자. y는 a괄호 맞아요. 이렇게 x-p의 제곱 그리고 바깥에 플러스 q가 붙는 이 두 개가 합쳐진 모양이 되고요. 이때는 보면 꼭지점이 어디지? p, q가 되는 거고, 그럼 축의 방정식은 뭘까? 맞아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x는 p. 그리고 용서가 이렇게 생긴 식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 얘를 무슨 형이라고 불러요? 기억나는 사람? 얘를 무슨 형이라고 불렀더라 우리? 표준형이라고 그러죠. 표준형. 그래서 P가 들어가 있는, P랑 Q가 들어가 있는 모양을 표준형. 그치? P, 표 연결되잖아. 그래서 P, Q가 들어가 있는 모양을 표준형이라고 기억해라 라고 했습니다. 인서야, 네가 딴 건 몰라도 이건 외워야 된다.
이렇게 이차함수가 써져 있을 때 이 a라는 숫자가 요런 역할을 해요. 그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지 그걸 결정하는 게 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 있는 요 숫자랑 요 뒤에 있는 요 숫자가 합쳐지면서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결정해요. 근데 잘 봐야 될 거는 요 자리에 있는 숫자는 얘랑 부호가 어때? 다르고 밖에 있는 숫자는 부호가 어때? 똑같지? x좌표는 여기서의 숫자의 부호 반대, y좌표는 그대로 꼭지점이 나온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인수한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런 애를 주면서 자, 얘가 꼭지점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너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일까? 네. 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일까? 마이너스 1,3. 그렇지. 그리고 어디로 볼록할까?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정보만 있어도 우리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3 여기에 꼭지점이 있고 위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생기는 이차함수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차함수에 대해서 배워나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채점한 것 중에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108쪽, 109쪽 중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11번. 11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내가 풀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풀었는데 이 문제는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두 개의 함수를 보면 자, 이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함수랑 오른쪽에 있는 함수 둘 다 꼭지점이 보입니다. 그지? 인서야, 얘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일까? 네. 얘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일까? 마이너스 6,000이요. 맞아요. 그게 바로 여기예요. 그죠? 이차함수가 뾰족한 지점. 여기가 마이너스 6,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꼭지점이 어딜까? 1,000. 그게 여기죠. 여기가 1,0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게 이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둘이 어때요? 똑같아. 이게 똑같다는 건 뭐냐면 그 이차함수 두 개 생긴 모양, 이 폭, 이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의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는데 오른쪽으로 7칸 가 있는 게 이 옆에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시키면 이게 당연히 얼마겠어? 당연히 7이에요. 그렇죠? 둘이 똑같이 생겼고 오른쪽으로 7칸 밀려 있으니까 꼭 여기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했다, 이렇게 연결해놓고 이 길이가 얼마야? 물어보면 얘도 얼마야? 다 7이야, 다 7. 그지? 똑같은 높이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다음에 물어보면 다 7이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지점이 7 차이 나고 둘이 생긴 모양이 똑같구나 이것만 확인하시면 답을 바로 7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108, 109의 질문. 질문 없나요? 그러면 110쪽 16번. 자, 16번 볼게요. 16번.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이 그림에서 먼저 우선 이 두 함수는 서로 요 숫자가 같아요. 그죠? 요 숫자가 같다는 건 방금 앞에서도 그랬지만 이 두 함수는 모양은 어때? 서로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치? 똑같은 모양이고 자, 여기 점들을 몇 개 찾아볼게. 여기가 지금 0,0이고요. 여기가 봄이야. 여기가 요 함수의 뭐죠? 꼭지점이니까 몇 컴마 몇이에요? 1, 마이너스 2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꼭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지금 이 꼭지점을 지나가는 요 세로선 요게 지금 문제도 써있지만 x는 1이라는 직선이에요. x는 1이라는 직선. 그러면 그 직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요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자, x는 1이라는 직선이랑 누가 만났냐면 얘가 만났죠. 얘하고 둘이 만나는 지점이 지금 여기죠. 그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x는 1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아니다. 여기 쭈루루루루 찍혀있는 점들 중에 예를 들면 여기 몇 콤마 몇일까? 1,0. 1,0이겠죠. 거기서 위로 한 칸 올라가면
1,A 1,2. 두 칸 올라가면 1,A 그러니까 여기 파란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무조건 x좌표가 다 얼마예요? 1 다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선의 이름이 x는 1인 거거든. 여기 찍혀있는 점들이 전부 x좌표가 1입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빨간 점도요. x좌표가 1인 거는 확실해. 근데 얘는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용서가 요 식에 x 자리에 얼마를 넣어보자? 1을 넣어보자. x 자리에 1을 넣어보면 y는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와. 그치? 그러니까 이 빨간 점의 좌표가 1,2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런 사각형을 두 개 그려볼게요. 여기 0,0부터 이렇게 1,-2까지 직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찾은 1,2부터 0,0까지도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사각형 두 개 그렸어. 인서야, 네가 보기에 이 빨간 사각형과 초록 사각형은 생긴 모양이 어떨까?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죠. 가로가 1, 세로가 2짜리. 그리고 초록 삼각형은 지금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아래가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거고, 빨간 삼각형은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위에가 색칠이 되어 있잖아. 그럼 내가 이 빨간 색칠된 부분을 떼다가 샥 돌려서 여기다 탁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그쵸? 왜? 애초부터 이 두 함수는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은 이 굴곡이 똑같은 함수였거든요. 그쵸? 그리고 꼭지점부터 시작하는 1, 2짜리 사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이 빨간 애를 잘라다 여기다 붙이면 정확히 딱 들어맞을 거고, 결국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는 건 이 초록색 사각형 하나의 넓이를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되는 거야, 답이?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대로 위로 평행이동 시킬 문제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아래로 평행이동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2였어요. 자, 또 110쪽에 또 질문 있나요? 그래서 질문 없어? 오미 질문 없어? 110쪽 없어? 용석이 없어? 예율이 없어? 자, 그럼 111쪽 질문 있나요? 19번 되겠습니다. 자, 19번은 2차 함수 요놈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3,a를 지나고, 은서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3,a를 뭐 해보라는 얘기일까? A 그쵸? 불러주세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A를 하래요. 음. A는 a는 마이너스 7 아니네. 마이너스 21? 아니네. 아니네. 21. 그러니까 뭐야? 3분의 7 곱하기 얼마? 9, 그쵸? 마이너스 사라지겠지. 그러면은 a가 얼마가 돼? 21. 21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a 값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y는 3분의 7 x제곱의 그래프하고 y는 bx제곱의 그래프하고 얘네 둘이, 현서야, 서로 무슨 관계에 있대요? 누구에 대한 대칭? x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대요. 우리 전에 배웠죠? x축에 대해 대칭 관계면 한 놈이 이렇게 생기고 걔를 그대로 이렇게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으면 아랫놈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그 위에 있는 애랑 아래에 있는 애의 관계는 폭은 서로 어때? 폭은 똑같은데 요 놈은 부호가 플러스고 요 놈은 부호가 마이너스, 그런 애들이 서로 x축 대칭 관계에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3분의 7이라는 숫자하고 여기 들어갈 b라는 숫자는 뭐만 반대? 부호만 반대인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7이다. 이렇게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a가 21이고 b가 마이너스 3분의 7이니까 둘이 곱하면 답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0. 그렇지. 답은 마이너스 49 y는 되겠죠. 3분의 7 x 제곱 할게요. 맞네. 제곱 빠졌네. 땡큐. 그렇지. 제곱이 붙는 게 맞아요. 날카로운데.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마이너스 49가 답이고요. 자, 또 111쪽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미안, 빨리 질문해. 빨리 질문해. 22번. 그렇죠. 22번. 자, 마지막 문제 22번은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x는 마이너스 2에 대하여 대칭이고
이것 자체가 지금 조건이에요. 그죠? 이 x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 말은 이 이차함수의 추계방정식이 바로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이차함수는 자기의 꼭지점을 지나가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 그죠? 요 가운데 지나가는 선을 우리가 축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 대칭입니다 라고 하는 건 얘가 그대로 요 이차함수의 축이란 얘기고, 그럼 지금 요 이차함수 잘 봐봐. 요 이차함수는 지금 꼭지점이 보면 몇 컴마 몇으로 보여요? 맞아요. p 컴마 마이너스 4로 보이죠. 그렇다면 추계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죠? x는 p라고 쓸 수 있지. 그 x는 p가 바로 문제에서 말해준 x는 마이너스 2하고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p 값이 그냥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p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인서야, 우리 2차 함수를 다시 한번 쓸게. y는 한 다음에, 자, p 값을 알았어. 뭐라고 쓸까 그럼? y는 a 괄호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근데 그 녀석이 여기를 또 지나가네. 뭐 할까? 대입 불러주세요. 대입하면 어떻게 돼? 5는 여기를 먼저 계산하는 게 좋아. 여기 1 들어갈 거지, 그치? 여기 1 들어가니까 여기가 3 제곱 뭐라고 써야 돼? 9의 2 마이너스 4 맞죠? 이렇게 쓰게 될 거고, 마이너스 4 이항시키고 9로 나누니까 a는 얼마?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는 1, p는 마이너스 2. 답은 얼마? 3 맞죠? 3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또 111까지 질문하고 싶은 문제 없나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보면은 이차함수에 지금 이렇게 쫙 전개되어 있는 모양 나오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이 나옵니다. 요 밑에다가 크게 써놔 얘들아. 이런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형 이렇게 불러요. 일반형. 아까 전에 바로 앞장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이렇게 생긴 모양을, 요거를 다윤아 우리는 무슨 형이라고 불렀었지? 요거를 그치? 표준형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차함수를 표현하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근데 외울 때는 그냥 PQ가 들어가 있으면 표준형, P가 표준형, PQ 없이 그냥 ABC가 쭈르륵 있으면 일반형. 그치? 이렇게 표준형, 일반형 기억해 주시고, 표준형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장점이 다이나 뭐였니? 꼭지점에 얹어있다. 맞아. 꼭지점을 바로 P, Q라고 대답할 수 있고, 꼭지점을 대답할 수 있으니까 뭐도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추계방정식도 x는 p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표준형이 갖는 최대 장점이죠. 맞죠? 그럼 일반형 이렇게 그냥 묶이지 않고 쫙 전개되어 있는 요 일반형도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일반형에서 우리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차함수를 그렸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차함수를 이렇게 내가 이차함수를 그렸다 그랬을 때 요런 데를 뭐라 그러지? 요런 데? 맞아요. 이게 y축하고 만나는 지점이잖아. y축하고 만나는 지점, 여기에 y좌표를 y절편 이렇게 불러요. 그죠? 여기에 y좌표를. 그럼 여러분 y좌표 찾는 방법이 뭐였더라? 맞아. 모든 함수 다 마찬가지로 x에 0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y값이 y절편이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생긴 식에다가 내가 x에 0을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쵸? x에 0 넣으면 이거 날아가 버리겠고, 이것도 날아가 버리겠고, 남는 건 c밖에 안 남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일반형에서 요 끝에 붙어 있는 상수, 얘가 바로 그 이차함수의
뭐다? Y절편. y절편이다. 그지? y절편이 C라고 바로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일반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근데 사실 표준형이랑 비교하면은 약간 좀 급이 안 돼. 소소해요. 왜냐면 y절편보다 꼭지점이 훨씬 더 중요한 점이거든. 그지? 그래서 자, 일반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y절편을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y절편보다는 뭐가 필요해? 꼭지점이 필요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맨날 문제 풀 때마다 이제 뭘 해야 되냐? 요렇게 써 있는 식을 요렇게 바꾸어서 꼭지점을 찾는 작업을 매일 해줘야 돼. 그걸 이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요렇게 생긴 거를 요렇게 바꾸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좀 익숙해. 왜냐면 표준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어딜까? 결국 뭐가 하나 만들어지면 표준형이 되는 거야?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래요? 이렇게 괄호 치고 제곱되어 있는 거 뭐라 그래? 제곱수. 5글자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형을 만든다는 건 결국 뭘 만들어내는 거야? 완전 제곱식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차 방정식 풀 때 막 반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풀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 자, 한번 해볼게요. 실제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게 편하거든요. 예제 1번에 있는 애를 보고 자, 이 녀석을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 옛날에 방정식 풀 때도 그랬지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이게 편할까 불편할까? 불편해. 근데 그렇다고 이걸 없애겠다고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될까? 그게 반대편이 0이었을 때는 그게 좋은 방법인데 지금 반대쪽이 y잖아요. 마이너스로 나누면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x제곱의 개수로 그냥 묶어주세요.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세요. 묶는데 어디까지만 묶으면 되냐면 자, x항까지만 묶으면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부호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마이너스 4x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칸을 한 2칸 정도 띄워주고 괄호를 닫아요. 이 마이너스 7은 내가 묶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괄호 밖에 이렇게 써놓을 거야. 그대로. 이렇게 만든 것이 1번. 똑바로 앉아. 써. 이건 과정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손으로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빈 공간에 이제 필요한 게 뭘까요? 그죠? 나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목표니까 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누구에 대한 반의 제곱? 이 마이너스 4에 대한 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그럼 마이너스 4의 반의 제곱이면 얼마지? 플러스 4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플러스 4를 해주고 바로 이어서 마이너스 4도 같이 써주세요. 이렇게. 왜냐면 지금 괄호로 묶여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여기다 4 더했다고 반대편에 4 더하는 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4 더하고 바로 빼기 4도 같이 써줘. 일단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면 무조건 요렇게 세 개가 만나가지고 무조건 뭘 만들어낼까? 얘네 셋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낼 거거든. 그죠? 그러면 이 맨 앞에 아까 묶어놨던 거 그대로 붙여주고요. 인서야, 저 초록색 동그라미 친 세 개, 요렇게 세 개가 만나면 뭐의 제곱이 될까요? 네. 요렇게 세 개가 만나면 무엇의 제곱이 될까요? 4? 네, 뭐요? 요거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가 네. 뭐의 제곱일까요? X x 플러스 마이너스 2.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한 데가 요거야. 이제 이거 플러스 4까지는 지금 여기서 쓴 거고 마이너스 4는 안 썼죠? 네. 마이너스 4는 어떻게 해야 돼? 저거랑 괄호 밖으로 나가야 돼. 괄호 밖으로 나갈 때 그치, 괄호 앞에 있던 이 마이너스를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그치? 3. 그래서 얘가 밖으로 나가면 플러스 4가 되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이너스 7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표준형 완성. 인서야, 그러면 표준형이 이렇게 써졌다는 얘기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란 얘기?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란 얘기? 2 컴마 마이너스 4. 맞아. 그치? 이렇게 해서 우리는 꼭지점을 찾아야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옆에 2번도 해볼게. 자, 똑같은 순서로 풀 겁니다. 제일 처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서 시작했지?
바로? 그런 걸 우리 묶어준다고요. 2로 묶어줘요. 그쵸? 2하고 괄호를 열고 불러줘 안에 거를.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8x 해놓고 자 두 칸 띄고 괄호 닫아. 그리고 바깥에 얼마? 15? 이 밖에 있는 숫자는 우리가 2로 묶은 거야 안 묶은 거야? 안 묶은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그대로 써야 돼. 원래 모양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8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반의 제곱 필요하다. 반의 제곱이 얼마일까요? 16이죠. 16을 더하면서 바로 이어서 빼기 16까지 같이 붙여주시고 다인 이렇게 세 개가 만나서 뭐가 되니까 완전 제곱식 y는 불러봐 2 괄호 x 빼기 4의 제곱이고 자 이 마이너스 16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2랑 맞아 괄호 앞에 있던 2랑 곱해져서 나가야 된다.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32에다가 플러스 30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4, 마이너스 오케이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것이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예제 2번 가볼게요. 예제 2번 자 우선은 지금 보여준 방법 그대로 예제 2번에 1번 있죠? 예제 2번에 1번 지금 보여준 거랑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꼭지점부터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봐. 예제 2번에 1번 표준형으로 바꿔보세요. 자 해볼게요. 예제 2번에 1번 대부분 잘 했습니다. 추계방정식 꼭지점의 좌표 y절편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 셋 중에 지금 제일 구하기 편한 건 뭐예요? 딱 보면 보이는 게 뭐야? 말 좀 해줘.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구하기 편한 게 뭐냐고? y절편. y절편은 지금 처음 모양에서 그냥 보이죠? 그치? 은서가 첫 번째 함수의 y절편은 뭐다? 1이다. 그치? y절편은 1이다. 이거는 바로 찾을 수 있는 거고 자 추계방정식이나 꼭지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죠. 자 y는 한 다음에 4로 묶고 예율이 불러봐. 뭐라고 써야 돼? x제곱 마이너스 2x 자 두 칸 띄고 괄호 닫고 괄호 바깥은 얼마?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에 대한 무엇이 필요해? 그게 얼마?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그럼 요렇게 세 개가 만나서 완전 제곱식을 이루겠죠? y는 4 괄호 뭘까? x-1의 제곱 그리고 요거 조심하라 그랬어. 요게 밖으로 나가면 얼마가 된다? 그쵸? 앞에 4가 곱해져서 나가니까 마4 플러스 1이니까 몇? 자 그럼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구나? 1 마이너스 3이구나. 자 축의 방정식은 그럼 뭘까? 맞아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y절편은 1이고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약간 당황할 수 있어. x제곱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붙어 있어. 그치? 요렇게 분수가 붙어 있는 경우에 이걸로 묶어주는 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분수로 묶어주는 거. 그치? 그래서 자 요럴 때는 어떻게 기억을 해주냐면 이렇게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2분의 1처럼 분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묶을 때 이때는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역수를 곱한다. 일단 적어 놓으시고 얘기할게요. 분수로 묶을 때는요 역수를 곱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분수로 묶을 때 역수 뭔지 알지? 역수가 뭐지 연서야? 뭐지? 분모 분자 뒤집은 게 역수지 그치? 자 그러니까 분수로 묶는다는 건 이런 거잖아.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괄호를 열어요. 그러면 요 자리 첫 번째 자리는 다윤아 여기는 무조건 그냥 뭐라고 써야 돼?
그지? 이거는 x제곱으로 쓰는 게 당연하지. 얘가 가지고 있던 개수로 묶은 거니까.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역수를 곱한다라고 말한 부분은 이 뒷부분입니다. 이 뒷부분. 자, 이 뒷부분을 몇 x라고 쓸 거냐면 원래 있던 게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2x. 그러면 내가 지금 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분수로 묶을 거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2지. 그 마이너스 2를 얘한테 뭐 하라고? 곱한 값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원래 마이너스 2x였는데 이 분수의 역수도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또 곱해. 그럼 뭐가 돼요? 플러스 4x가 되는 거지. 그치? 플러스 4x. 그리고 역시 두 칸 띄고 괄호 닫으시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은서가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1이지. 그럼 그 다음 나머지 가지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 할 일은 이제 플러스 4에 대한 반의 제곱이니까 얼마일까 얘들아? 그죠? 그럼 여기다 플러스 4 해주고 마이너스 4 해주고, 그치? 그리고 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은서가 이렇게 셋이 만나서 뭐가 될까? 그렇지. 그리고 용서가 이거는 밖으로 나갈 때 얼마가 될까요?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치? 요 앞에 있던 마이너스 2분의 1을 분배받으니까 플러스 2가 돼가지고 총 플러스 3이 되겠네. 그치? 됐죠? 그럼 봄이야 꼭지점은? 마이너스 2,3.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아까 전에 이거 묶을 때 분수로 묶을 때 역수를 곱한다 그랬잖아. 왜 이렇게 할까? 사실 내가 잘 묶었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단순하죠.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다시 어떻게 보면 돼요?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봤을 때 원래 모양이 되나? 이걸 보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을 곱했을 때 원래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이 녀석으로 나눈 값이 필요한 거거든. 그치? 근데 나누기를 이제 역수를 곱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분수로 묶을 때는 역수를 곱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뭐 y절편은 당연히 1이겠네요. y절편 1. 처음에 요거. 그래서 요 문제에서 쓰라고 한 거는 요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3쪽으로 가서 또 다시 한번 또 표준형 바꿔가지고 한번 풀어볼게.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에도 예율아 맨 앞에가 뭘로 시작해요? 4분의 1로 시작하지. 그치? 자, 그럼 얘 표준형 바꿔볼게. y는 4분의 1 괄호 열고, 여기는 무조건 뭐라고 써요? x제곱이라고 쓰는 거고, 자 이제 요 자리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 이 숫자에 무엇을? 역수를 얘한테 곱한 것을 쓰는 거죠. 인서야, 분수로 묶을 때는 역수를 곱한 값을 쓰는 거예요. 4분의 1의 역수가 얼마야? 4. 4를 여기다 곱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4x를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띄워주고 걸어 닫고. 바깥에 얼마 남았어, 인서야? 네? 플러스 4. 플러스 4 있고. 자, 그럼 요 놈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반해주고. 반의 제곱 얼마?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y는 4분의 1 하고 요렇게 셋이 만나서 인서해봐. 뭐가 될까? 네? 요렇게 셋이 만나서 x 마이너스 2 제곱.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마사는 밖으로 나가면 얼마가 될까? 플러스 8. 에? 플러스 4. 에? 뭐예요? 이게 괄호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돼서 나간다 그랬어? 뭐가 바뀌어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뭐 한다 했지? 아 마이너스 4. 에? 괄호 앞에 4분의 1이 있잖아. 네. 괄호 밖으로 나갈 거면은 마이너스 1. 얘가 곱해져서 나가는 거야. 그럼 밖에 있던 애까지 하면 어떻게 돼? 밖에 있던 애까지 하면 플러스 3. 자, 그럼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일까? 네? 꼭지점은 2,3. 그리고 얘는 어디로 볼록할까? 아래로. 누굴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2. 2에?
어디로 볼록한가를 결정하는 숫자는 누굴까? 그거 Y 절편. 아니 Y 그러니까 뭐야 보자. 현서야, 어디로 볼록한가를 결정하는 숫자는 누구다? 얘입니다. 얘. 맨 앞에 있는 친구. 얘가 지금 양수잖아. 양수니까 어디로 볼록? 아래로 불러. 아래로 볼록. 자, 그럼 여러분들은 꼭지점이 2,3에 찍혀 있고 아래로 볼록한 모양의 함수를 고르면 되죠. 네. 다인아, 몇 번이 답일까? 아니네. 5번. 아 1번. 일단 꼭지점이 2,3에 있어야 되니까 1번과 5번 둘밖에 없죠. 그러면서 지금 요걸 보니까 어디로 블록해야 돼? 아래로 블록해야 되지.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야?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예제 4번으로 가볼게요. 예제 4번에서는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물어봤네. x축. 아까 전에 우리 y절편을 얘기했잖아. 다윤아, y절편은 뭐였지? y절편의 정확한 뜻. y절편의 정확한 뜻. C. 네이버에다가 y절편 이렇게 쳐보면 뭐라고 나올까? Y축에 Y축과 만나는 Y 좌표. 맞아.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y절편의 정확한 뜻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y절편을 찾는 방법은 뭐였어?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다?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 y절편을 찾을 수가 있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당연히 x절편은 y절편이랑 거꾸로 하면 되겠죠? 그죠? x절편의 정확한 뜻은 뭐야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그치? 이게 x절편의 정확한 뜻일 거고요. 당연히 그럼 x절편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보면 돼? 반대로 하는 거니까 y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치? y에다가 0을 대입을 하고 그걸 만족하는 x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요 2차 함수에서도 우리가 x절편을 찾고자 하니까 다인아 어떻게 하라고? 대입. 뭐에다 뭘 대입해? Y는 저기에 0을 대입. y에 0을 넣는 거야. y에 여기다 0을 넣어. 여기다 0을 딱 넣는 순간 0은 3괄호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3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원이 바뀌었다. 이거는 이제 함수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얘는 뭐예요 이제? 이 식은 2차 방정식이에요. y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여기서부터는 y 0을 넣는 순간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고 얘를 바라봐야 돼요. 2차 방정식 풀어서 x값을 해를 찾는다. 그치? 자,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라면 어떻게 할래, 용서가? 네가 만약에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찾는다면 제일 먼저 뭐 할래? 전개를 시킬까?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해주면 더 좋은 작업이 하나 있어. 3으로 나눈다. 그쵸? 그럼 간단해지겠죠. 3으로 양변 나눠버리세요. 그럼 0은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용서이가 말한 대로 가볼게. 전개를 시킬게요. 자, 인서야 전개시켜줘. 네? 전개시켜줘 이거. 아, 네. 2x 아니네. x제곱 x제곱 4x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4인데 얘도 있으니까 3. 플러스 3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요쪽 0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를 뭐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네, 나눠요. 다시 인수분해 할 거예요. 얼마로? 1, 3. 1, 3에 플러스로 인수분해 할 거예요. 그럼 뭐가 돼? x 플러스 1. 는 x 플러스 3. 0. 그럼 x는 얼마 또는 얼마?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2차 함수를 내가 그려보면 인서야 이거 꼭지점이 어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어디로 볼록하니? 아래로. 누구 보고 알았니? 3. 그치, 요거 보고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여기쯤을 지나가는 2차 함수예요. 여기가 꼭지점인 2차 함수예요.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지.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그려보면 알겠지. 여러분들 요 2차 함수가 지금 x축하고 몇 군데서 만나요? 여기서 한 번 만나고 여기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잖아. 그 만나는 지점의 x좌표가 지금 찾은 마1이랑 마3인 거예요. 그러면은 요 지점의 x좌표가 마3인 거고 요 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답을 쓸 때는 그냥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쓰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좌표를 쓰랬잖아. 좌표는 항상 순서상으로 그지? 몇 컴마 몇이랑 몇 컴마 몇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 아니? 아니네. 마이너스 1. 응, 그치.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맞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좌표를 쓰시오 했을 때는 이렇게 항상 그 순서쌍의 형태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넘겨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설명할 거는 114쪽까지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114쪽에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ABC의 부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거부터 질문해 볼게.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주고요. 자, 이 2차 함수가 y는 a괄호 x-p의 제곱 플러스 q 라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 놈의 그래프라면 예유라 a의 부호는 아니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왜 마이너스죠? 위로 그렇지.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니까 a는 마이너스인 거지. 그지? 은서가 p의 부호는 왜 플러스죠? 맞아.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이 꼭지점의 위치가 현재 1사분면이죠. 그러면 p만 플러스인 게 아니라 q도 어때? q도 같이 플러스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pq가 모두 플러스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죠. 그치? 이 전에 배운 거지. 한 개만 더 해볼게. 한 개만 더. 자, 송인서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2차 함수. 요 놈을 보면서 똑같이 내가 요렇게 썼어. 그러면 a는 뭘까, 인서야? 네. 왜 플러스죠?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 다음에 P의 부호와 Q의 부호는 뭐만 보면 판단돼? 어느 점이 속한 사분면? 꼭지점이 지금 몇 사분면에 있으니까? 3, 4분면에 있으니까 3, 4분면에 있는 점의 부호는 뭔데? 마마니까 그게 그대로 PQ의 부호가 되는 거죠. 그쵸? 기억나지? 자, 오늘 배울 건 뭐냐면 똑같이 이렇게 함수를 줘요. 함수의 그래프를 주고 여러분한테 이거 찾아보라는 거예요. ABC의 부호를 찾으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아무런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A의 부호랑 C의 부호는 찾을 수 있습니다. A는 여기 있는 A나 여기 있는 A는 어때?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볼록인지만 보면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A가 플러스인 거 당연히 나오는 거고. 자, C에 대해서도 오늘 배웠잖아요. 일반형으로 써져 있을 때 C라는 것은 Y 절편을 가리키는 녀석이니까 그래프에 Y 절편을 찍으면 되죠.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지점 여기잖아. 여기 요 지점이 지금 0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C 값이 무슨 수? 양수. 그치? 양수라는 거니까 얘가 플러스인 것도 그래프 한번 보면 바로 보여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건 누구야? B가 조금 어려워. B. 그래서 이제 B의 부호를 판단하는 방법만 배우면 되는데, 자, 요 페이지에다가 요 페이지가 있네. 자, 요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써놓읍시다. 여기 이제 B의 부호 있잖아요. B의 부호를 결정하는 얘를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써주세요. 좌, 동, 우, 이 이렇게 쓸게요. 좌, 동, 우, 이. 사자성어 느낌으로 좌, 동, 우, 이. 여러분들의 어떤 상식을 좀 볼게요. 무슨 뜻일까? 좌, 동, 우, 이. 아주 간단한 한자들입니다. 맞아. 동하고 이는 동은 같다란 뜻이고 이는 그거의 반대 다르다란 뜻입니다. 그럼 끝났지 뭐. 좌랑 우는 당연히 뭐야? 좌는 왼쪽, 그치? 좌는 왼쪽, 우는 뭐야? 오른쪽. 왼쪽 같다 오른쪽 다르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으면 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를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좌동 우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가운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 왼쪽에 있으면 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 이걸 줄인 거거든요. 이쪽에 사자성어가 있어요? 없죠. 아. 만든 거죠. 왼쪽에 있으면 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 자 그러면 뭐가 왼쪽 오른쪽이냐면 그냥 간단해. 그냥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y축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이차 함수가 이렇게 왼쪽에 치우쳐 있느냐 오른쪽에 치우쳐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그린 그래프 있죠, 요거. 얘는 지금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때? 왼쪽. 왼쪽이지. 얘는 좌예요. 그러면 좌우는 판단할 수 있잖아 보면. 네. 그러면 동이 같다 다르다는 뭐가 같고 다른 거냐면 얘네 둘이 서로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부호가 같다 서로 부호가 다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지금은 좌측이니까 좌측이라서 좌동이었잖아. 그러면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고 이미 우리는 A의 부호가 플러스인 거 알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B도 뭐야? B도 플러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B는 마이너스. 맞아. A가 만약에 플러스인 상태인데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넘어갔어? 그럼 B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은석이만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는데. 자, 은석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저렇게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딱 티를 내줘야 돼. 그래 다시 설명해 주지. 뭐 어떻게 했는데요? 뭐라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딱 눈빛이 모르겠는데 이런 눈빛이었어.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다시 그려놓고 해볼게요. 일단 은서가 요거 보면은 A의 부호는 뭐예요? 그죠? 위로 블록하니까 음수. 그 다음에 C의 부호는 뭐예요? Y축하고 만난 데를 보는 거지. 그럼 C의 부호 양수. 자 마지막 이제 좌동우이만 하면 되는데 이 이차 함수는 꼭지점이 여기니까 이 이차 함수의 축이 여기 지나가겠지. 이게 축이죠. 그럼 이 축이 지금 Y축보다 어느 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지. 오른쪽. 그러면 우이를 생각해야 돼요. 우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다르다. 다른데 뭐랑 뭐가 다르다는 얘기냐면 A의 부호랑 B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A는 이미 뭐니까? 마이너스니까 B는 그거랑 달라야 돼. 그치? B는 플러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오케이?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문제 있거든요. 요거를 요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것도 A가 일단 마이너스고 C가 플러스인 것까지 똑같지. 근데 이제 B를 이제 판단하려고 선생님이 좌동우이를 알려줬는데 그리고 그래프를 봤는데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딱 센터에 있어. 뭘까 이건? 풀마. 0이요. 0인 거예요. B가 0인 거예요. B가 0. 알겠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닐 때 때는 B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A, B, C의 부호 판단 가능하죠. 자, 우리 예제 5번 보겠습니다. 예제 5번은 되게 쉽다. 되게 쉽죠? A는 0보다 어때? 커요. 커요. 입 찢어지겠다. 입 찢어지겠어. C는 어때? 작아요. Y 절편을 보는 거죠. Y축하고 이 그래프하고 만난 데를 보는 거니까 0보다 작아요. C는 0보다 작고요. 자, 현재 이 그래프는 좌인가요? 우인가요? 네? 좌예요? 우예요? 그죠? 축이 여기 있잖아. 여기쯤에 축이 있으니까 우죠. 우. 아요. 우이가 기억나네. 그래서 A의 부호와 B의 부호는 서로 달라야 되는 거니까 A는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A는 0보다 작다. 자, 115쪽에서는 아니야. 이 숙제는 116쪽까지거든요. 115쪽에서는 115쪽에 우리 두 문제만 풀고요.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26까지. 네, 숙제는 116이고. 자, 115쪽에 그 4번, 5번 두 개만 풀어볼 건데 4번은 문제를 보면 익숙해. 이거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 박스 두 개 그리는 거지. 박스 두 개 그리는 거. 빨간 박스, 초록 박스 그리는 거였는데 그 박스를 그리려면 먼저 이 경계선이 나와야 되잖아. 그 경계선이 바로 뭐예요? 이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 경계선이었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 축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것은 꼭지점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얘를 무슨 형으로 바꾼다?
표준형으로 바꾼다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인서가 해볼게요. 맨 처음에 2로 어떻게? 네? 2로 묶어요. 묶어요. 그럼 괄호 열고 뭐라고 쓸래? x제곱 x제곱 6x 플러스 6x. 자, 두 칸 띄고 괄호 닫아. 괄호 밖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자, 괄호 안에는 6에 대한 무엇? 마이너스 9 플러스 9. 반의 제곱 그 플러스 9가 먼저 오는 거야. 그렇네. 플러스 9 마이너스 9. 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세 개가 만나가지고 뭘 만들어내? 네? 세개 하면 그거 완전 제곱식. 불러줘. 왜 이름이니? 네? 불러요. 음. x x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제곱 제곱이 되고, 자, 이 마이너스 9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나가요. 나갈 땐 어떻게 돼서? 나갈 때 어떻게 돼서? 저거 2로 나눠서 2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뭐였더라? 아니, 괄호 안에서 괄호 밖으로 나가려면은 네. 이 앞에 있는 애를 분배를 받아야 나갈 수 있는 거야. 아 곱해서 그러니까 얘까지 합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9 자,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다? 지점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9. 그럼 축의 방정식은 뭐다? 네. 축의 방정식은 x는 x는 마이너스 14. 아 마이너스 3. 그리고 어디로 블록하다? 아래로. 아래로 블록. 그럼 여러분들 그냥 아래로 블록한 함수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아래로 블록 하나 그리시고 가운데 축을 그어가지고 축이 지금 x는 마3이죠? 요걸 기준으로 박스 두 개 그리는 거였지, 그지? 왼쪽에는 빨간 박스, 오른쪽에는 초록 박스를 그려가지고. 봄이야, 왼쪽은 x가 마3보다 어떨 때? 그치, 마3보다 작을 때. 오른쪽은 어떨 때? x가 마3보다 클 때. 요렇게 보면 되겠고,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거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잖아. 그러면 증가 감소면은 그래프의 방향이 오른쪽 아래잖아요, 그쵸? 그 빨간 박스야, 초록 박스야? 빨간 박스지. 빨간 박스가 그래프의 방향이 지금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죠.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으니까 요게 바로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답은 얘가 되는 거죠. 1번. x가 마3보다 작다. 1번. 네. 이건 항상 여러분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많이 헷갈려 하는 거라서 정확한 과정을 딱 기억해 주시고, 밑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은요. 요거의 그래프 중에 옳지 않은 것은.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놈의 그래프를 보면서 A, B, C, D를 다 찾아버리면 되거든요. 일단 봐봐. A가 찾기 제일 쉬워. A는 뭐예요? Y절편이잖아. Y절편. 얘 Y절편. 그러면 지금 바로 보자마자 이게 Y절편이니까 A의 절편은 0,2일 거다. 그리고 이제 자, C점이 바로 무슨 점이죠? C점? C가 C점이 꼭지점. 꼭지점이에요. 그럼 꼭지점을 찾으려면 이제 얘를 좀 어떻게 해야 돼? 표준형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그치? 근데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뭐가 나와? 몰라요. 일단 x제곱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묶을 필요는 없고 바로 그냥 요 놈에 대한 뭘 해주면 돼요? 반의 제곱을 하면 되는데, 이거 반의 제곱하면 분수 나와. 그치? 네. 마이너스 3의 반의 제곱이면 얼마일까? 몰라요. 반만 하면은 2분의 3이고 그 2분의 3을 제곱하니까 4분의 9예요. 4분의 9를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괄호 없잖아. 괄호 없으니까 맨 뒤에 붙어있던 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플러스 2 있던 거. 자, 그러면은 요렇게 셋이 만나서 뭐가 돼? 이렇게 셋이 만나서 완전 제곱식이 될 텐데, y는 무엇의 제곱이 될까요? x 빼기 2분의 3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밖에 있던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둘이 더해주면 되죠. 둘이 더해주면은 얘가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로 계산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현수야, 꼭지점이 어디야? 그렇지.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고요. 그게 C점의 좌표니까 3번 어때?
맞죠? 그럼 1번도 맞고 3번도 맞고. 자, 이제 그러면 B랑 D를 볼 건데 이 BD가 바로 뭘까요? 아까 전에 A 같은 거는 Y 절편이었잖아. Y축하고 만나는 지점. 그죠? 얘네 둘은 X 절편이야. 그럼 아까 X 절편 찾으려면 어떻게 했지? Y에다 0을 넣었지, 그치? 자, Y에 0을 넣어서 X절편을 찾을 때는요, 표준형보다 일반형에 넣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요 일반형식에다가 Y에 0을 넣어볼게요. Y에 0을 딱 넣어보면, 아까도 봤던 상황인데, 0을 넣는 순간 얘는 이제 함수가 아니야. 얘는 뭐예요? 2차 방정식. 이거 풀기 딱 좋네. 바로 뭐 해버리면 돼? 인수분해해버려. 1,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러면 x-1, x-2는 0 되는 거니까 x값 2개 나왔죠? 1과 2가 나왔어. 그럼 당연히 왼쪽에 있는 b 있죠? b. 얘가 뭐야? 1컴마겠지, 그치? y절편은 y좌편 0일 거고. d가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얘가 2,0일 거고. 그러면은 b, d 어때요? 다 맞아요, 그쵸? 그럼 답은 뭐야? 5번. 답은 5번인데 여러분 5번의 좌표는 그럼 2라는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일 것 같아? 4,3? 아니? 아니지 2는 맞잖아. 오 그렇지 2는 맞잖아. 맞잖아. A가 0,2니까. 이차함수의 그쵸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갖고 있는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 C를 지나가는 요 선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축 이차함수의 축이라고 부르고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늘 대칭이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간격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간격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간격이 딱 얼마냐면 이 C의 좌표가 맞죠?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딱 1.5예요. 1.5. 2분의 3만큼. 이 축의 방정식이 지금 x는 2분의 3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1.5면 여기도 똑같이 1.5가 돼야 되는 거니까 2라는 점의 x좌표는 3이 되는 거고 y좌표는 인서가 말한 대로 얘랑 똑같아요.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얘는 3,2가 맞습니다. 이제 답은 5번이에요. 자, 그래서 숙제는 116조까지 어디부터지? 112부터 116까지 112부터 116까지고 그 다음에 워크북 숙제는 77부터 79까지 이렇게고요. 그 다음에 오늘 도장 받을 부분은 개념책은 108부터 111, 그 다음에 워크북은 70부터 76이 되겠습니다. 워크북 채점할게요. 워크북 70부터 76 채점하겠습니다. 이거를 다인이 책 없죠? 네. 다윤이랑 은석이랑 바꾸고 봄이랑 예율이랑 바꾸고 저랑 용석이랑 바꾸자. 너는 워크북 아예 없어졌다 그랬지? 이거 이제 풀고 있어. 자, 워크북 70부터 다 불러줄게요.